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한일 관계 개선, 그것을 위해 지지율이 하락을 해도 미래 세대를 위해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라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역대 정부들 힘들게 풀지 못한 일본과의 징용공 문제를 해법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요. 제3자 조건 해결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지랄 발광을 해도 일본은 지금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극찬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한일 관계 파탄을 시킨 그 주범 김능환 대법관의 당시 판결문이 지금 또 소환이 됐으며 SNS에서는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담화문이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정신으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별공. 강제징용 일제 강점기 중일 정쟁이 강제징용 일제 강점기 중일 전쟁이 발발한 37년부터 일본이 이른바 국민징용령을 내려서 조선인들을 탄광과 공장 등에 강제 동원해서 노역을 시킨 강제징용. 우리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가 21만 8,639명에 달합니다. 해방 후 20년이 지난 1965년 6월 22일에 한일 정부가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을 합의한 한일 청구권 협상을 체결합니다. 일본이 무상으로 3억 달러 그리고 차관으로 2억 달러를 우리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돈은 포항 제철과 경부 고속도로 건설 등에 사용됐습니다. 이 협정에 국가와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라고 명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협상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느냐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에 민관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7개월간 검토를 했고 정부가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일본에 요구한 것은 신의 원칙상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행사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우리 정부와 법원은 위안부나 원폭 피해자 같은 비인류적인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지만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됐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계속했습니다. 2007년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 2,031명에게 6,18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의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12년 5월 24일입니다.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만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면서 관련 소송을 파기하고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주심이 김능환 대법관이었습니다.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라고 말했고 정부 간 협정을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일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대법원은
재상고심을 6년이나 미루었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부와 대법원 간의 재판거래, 사법농단 파문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30일 마침내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2012년 5월에 김능환 대법관의 대법원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019년에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로 맞섰고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지금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며칠 전 기사였죠. 국제법 무시한 2018년 김능환 대법관 판결, 한일 관계 파탄 불러.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민관 공동위원회를 열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한 뒤 7만 8천여 명에 대해 2차 보상이 이루어지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그중 2018년에 대법원 판사 김능환이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식 등의 일본 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국제법을 무시한 김능환 대법관의 판결이 국제관계에 커다란 암초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일본 기업은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배상이 이루어졌다라며 배상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내 징용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현금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후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세계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자, 당시에 문재인도 이것을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제징용 문제를 풀고자 1+1 방안,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위자료 지급, 이것과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발의한 문희상안,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기업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위자료 지급 등을 마련했으나 일본 배상 참여 반대로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이슈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김능환 대법관의 이런 황당한 국제법을 무시한 판결과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이 SNS에서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에 관한 재협정을 정식으로 조인했다라며 다음과 같이 당시에 밝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제 정세를 도외시하고 세계 대세에 역행하는 국가 판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오고야 말았는가는 바로 이조 마렵에 우리 민족이 치른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을 집어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굴한 생각, 이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맞서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힌다는 이 열등 의식부터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까? 지금 북한의 저 미사일, 핵 개발, 또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팽창, 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미일 동맹을 통한 쿼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